남의 인생을 내 멋대로 조종하려는 것이 욕심이에요. 갖춰온 사람한테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갖춰고 지고 나면 여기에다가는 썩면이에요. 이 상식은 갈 수는 있지만 못 빠져나온다는 게 문제죠. 솔직히 말해주는 것도 굉장히 정성을 들여야 솔직히 이야기해 줍니다. 무시간대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나라님 또 그건 해줄 수가 없다. 뭐가 문제가 됐느냐면 안락한 지식을 많이, 머리가 좋은 바람에 지식을 많이 줘 갖다 이어가지고 식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상식. 우리 국민들의 지금 약점이 너희들은 지식을 너무 갖춰놓고 너무들 똑똑해가지고 지식을 갖춰서 상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상식으로 똑똑 뭉쳤어. 이 상식은 갈 수는 있지만 못 빠져나온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전부 다 상식에 갇혀가지고 지금은 상식에 통하는 시대를 살자 그러잖아요. 상식은 네 상식, 네 상식이 다 틀려가지고 서로 부딪힌답니다. 이 자꾸 부딪히면 어지러워요. 그래서 갈라지는 거거든. 형제가 갈라지고 가족이 갈라지고 전부 다 갈라지는 것이 동료가 갈라지고 상식이 부딪히가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상식은 부딪히게 돼가 있거든요. 네 상식도 고착돼 있고 네 상식도 고착돼가 있으니까 이게 또 힘이 비등비등하니까 이게 부딪히면 안 깨지거든요. 서로가 상처를 입죠. 이제 상식을 깨야 되는데 상식을 깨는 거는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의 지식, 고단위의 지식밖에 없다 이 말이죠. 상식은 논리의 지식이 난 것이고 이 상식을 깨는 것은 자연의 법칙인 진리, 이것은 엄청난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의 상식에 고착돼 갖고 있는 걸 무너뜨린다 이 말이죠. 이게 무너져야만 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상식을 넘어가야지 우리 인생을 사는 거거든. 상식은 과거의 거예요. 과거에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논리를 정리해 놓은 것들을 다 뭉치고 이걸 습득을 한 거라고. 이게 우리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게. 과거의 거는 자료일 뿐이지 우리 인생은 우리 거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과거에 묶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또 소통하고 있는 이 사회에 운용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상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20-30년 전에 전부 다 상식을 만들어 갖고 정리한 겁니다. 근데 지금 한 20년 동안에 엄청난 이 질량이 커가야 될 이 시기에 우리가 배워야 될 지식이 하나도 없고 20-30년 전 상식으로 갖고만 지금 놀고 앉았으니까 미래가 없는 거죠. 새로운 패러다임도 나올 수가 없고 미래를 열 수가 없어. 이게 무슨 거죠 지금? 갇혀버린 거지. 미래가 없어. 안 보여. 상식을 갖고 옳다고 주장하는 게 고집입니다. 이걸 갖다가 강하게 내가 주장하는 사람은 내 상식으로 하고 있는 거지 자연의 법칙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의 법칙은 절대 고집 부리지 않아요. 항상 움직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변하니까. 자연의 법칙은 고착 안 됩니다. 정법은 고착되는 게 아니고 항상 변한다. 항상 변해야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는 거예요. 변할 수 있어야지만 미래의 패러다임이 나오고 아주 질 좋은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상식으로 상대한테 옳다고 하려고 들지 마라. 그러면 여기서 고집이 나오고 이것이 감을 지르고 그것이 상대를 아프게 하고 내가 조금 노력하면 신용사놓고 다 그때 다 까먹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절대 강하게 안 하거든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잘해요. 잘하니까 갖춰오졌잖아. 갖춰오졌으니까 이거 받아달라고 막 하거든요. 이렇게. 갖춰온 사람한테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갖춰오지고 나면 여기에다가는 썩면이에요. 아주. 이러면 정 떨어지죠. 이때까지 갖춰오졌던 게 또 떨어지죠. 그래갖고 또 조금 잘합니다. 이렇게 정 안 떨어지려고. 그렇게 해놓고 또 조금 쌓이면 또 강하게 하거든. 우리 남편들이 그러잖아 지금. 맞아요. 우리 여자들도 그랬잖아 이게. 좀 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욕심이라는 걸 조금 알아야 돼요. 욕심은 뭐가 욕심이냐면 남의 인생을 내 멋대로 조종하려는 것이 욕심이에요. 요거 한 개만. 돈을 아무리 많이 갖는 것도 네 욕심으로 안 쳐. 그거는 언제든 뺏어올 수 있는데 남의 인생을 내 멋대로 모내갖고 썩내는 거는 그거는 욕심입니다. 왜 남들이 내 말을 듣기를 바래? 네가 남한테 필요하게끔 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나를 따를 것을.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내 방법이 안 믿긴다고 썽을 내다니 이거 큰일 나죠. 자연의 법칙을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움직이게 하는 게 너고, 너가 못 움직이면 내 인생을 간섭하지 마라. 상대를 존중하라. 그래야 나도 존중받느니. 내 말이 옳다고 주장하지 마라. 너는 말할 뿐이고 판단은 상대가 하느니라. 하두부터 챙겨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됐는가, 왜 내가 이거 무엇을 공부한단 말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잡는 게, 그게 100일 동안 잡으면 돼요. 100일 동안. 언제든지. 지금까지 잘 몰랐지만 지금부터라도 100일 동안 내가 그는 하두부터 챙긴다 이거죠. 네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느냐, 요거부터 챙기라는 거죠. 우리 동안그 동안 뭐라 그랬어요? 네한테 모순 있는 걸 찾아내라. 작게 찾아도 3가지 찾고 많으면 7가지 찾아라. 분명히 있으니까 찾아라. 그게 없고서는 너희들이 절대 이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기 때문에 있다. 찾아라. 그걸 찾는 방법은 네 주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게 맞을 것이니,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내 잣대를 갖다 대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솔직히 말해주는 것도 굉장히 정성을 들여야 솔직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걸 잘 받아서 정리를 해보니 진정 내가 이런 모습이 있은 걸 몰랐다. 이런 걸 찾으면 내가 이걸 고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노력하리라. 이게 이제 수련 들어가는 거예요. 자수행 수련. 하두는 그렇게 잡는 겁니다. 뭐를 갖다가 하나 하두를 잡아놓고 이걸 안 놓고 밥 먹을 때도 안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택밥도 이상한 걸 갖다 하두라고 해서 세상에다가, 그럼 어느 날 뭐 이렇게 딱 하고 깨더란다. 이거 그런 게 어디 있어. 네 못난 걸 잡아서 이걸 깨기 위해 가지고 하두를 잡는 거예요. 그 깨는 것은 깬다고 돌배로 친다고 깨지나, 톱으로 쏜다고 깨지나, 그게 네 모순이. 내가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3년간을 내 모순을 닦고 갈고 닦으리라. 그러면 내 모순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모순을 있는 거를 안 행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3년 동안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 요래가 요걸 하도록 딱 놓는 거죠. 이게 여기 왔으면 내가 여기 와서 도움받을 만큼 어려웠다면 이쪽에서 너는 청소도 하고 이 굳은 일을 해야 되는데 내하고 한 3년 동안 그렇게 해볼래 이러니까 예 하겠습니다 했으면 아무리 어떤 조건이 돼도 그 굳은 일을 하면서 말 한마디 토가 있어서도 안 돼. 어려운 일은 네가 전부 다 찾아서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러면서 3년 동안 내가 노력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부터 3년 동안 깨끗해지면 말이죠. 자연과 일통하거든. 깨끗해지면 너하고 내하고 일통할 수가 있게끔 내가 조정할 수 있어요. 내가 깨끗해지면 그게 스스로 힘이 생기거든. 내 영혼이 맑아졌습니다. 상대 영혼을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상대 영혼을 분석할 수 있고, 내 영혼이 맑아지면 탁한 건 다 분석돼요. 내가 수행하는 것은 내 영혼을 맑히는 일이에요. 내 영혼이 맑아지면 자연의 기운은 소통하게 돼 있고 힘은 스스로 일어납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좀 돼요? 술집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있지. 술집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공부를 시켰단 말이야. 왜? 딴 데서 공부를, 너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술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 어떤 환경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했는가 안 했는가 나중에 봐갖고 시간이 딱 되면 어떤 좋은 사람이 하나 와. 기분이 꾸름해 왔는데 거기에다가 잘하니까 이걸 부인 삼으려고 데리고 간다고. 데리고 가는데 요 가가지고 시험을 친단 말이야. 시험을 치니까 이게 미달이잖아. 그럼 난저 한 7년 지나고 뭐 술집에 다시 와가 술 따르고 있는 게야. 합격 안 되고 여기 제자리 돌아온 거야. 또 술 부어야지 뭐. 공부는 하나 따르고 술만 붓고 저 티만 바라고 있었으니까 거기 착하게 네 자리로 다시 시험치가 보내뿐다니까. 인연은 언제든지 와. 공부가 안 됐으면 갔다가 제자리 오게 돼 있어. 왜? 노무자 노가다 하는 사람들 있지. 맹 일당만 바라고 일을 했잖아. 이렇게 맹 일당 받는 놈으로 돌아오는 게야. 네가 조금 모한 걸 가지고 뭐를 하나 차렸는데 구멍가게를 차리고 식당을 차리가 해봤는데 네가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공부를 안 했잖아. 안 했으니까 또 노가다 하러 가게끔 보내뿐데 이건 싹 망해쁘고 그러면 또 이제 노가다 하러 가야 되는 게라. 똑같은 원리야 이게. 도둑질 하다가 이제 도둑질 그만하려고 해갖고 그 좀 한탕 벌은 걸 갖고 식당을 차렸어. 참, 식당에 사람을 접할 수 있는 공부를 했냐.
도덕을 하면서 그 공부를 했으면 식당을 차리면 인자는 바뀌는 거야. 근데 이 공부를 안 하고 돈이 좀 들어오니까 인자는 막 지겹다고 식당 차린 거야. 그럼 이게 망하고 도덕질 하러 꼭 보내. 다시 공부하러 가라고. 그러니까 다시 도덕질을 하는 거거든. 자유는 거짓말 안 해요. 시험을 치는 데 있지. 아주 그 편법으로 절대 안 해. 지자리로 돌아보낸다니까. 그 교수들이 이렇게 퇴직하고 나면 저 농촌 쪽에 가가지고 농약 안 치고 그 채소 키워 먹는다고 앉아 처자빠졌는 게라. 네 자리 간 거야, 네 자리.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 그러니까 교직에서 돈을 안 대주니까 지 살 길 찾는다고 간 게 그런 데 가는 게라. 농촌에 실패자가 가는 곳. 아니 부모님이 농촌에 와갖고 다시 그 상추 뜯어먹으라고 내를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 키워놔서 사회에서 아주 백성들을 빛나는 일을 하라고 니를 희생을 하면서 키워놨지. 네가 나중에 이 농촌에 들어와갖고 다시 상추 키워먹고 수세미 키운다고 요래 장갑 끼고 요래 달아서갖고 이지랄 하라고 조상들이 전부 다 희생을 하고 너를 그만 키워놨어. 내려오니 공기가 좋더란다. 에레이 실패하고 내려온 주제에 지랄 거들먹거리기는 네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아느냐 이놈아. 영혼이 돼서 울라고 그러느냐. 이런 거를 공부를 하나도 못 시킨 거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스님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해서 목사의 말을 안 들으려고 사회 그때 전부 다 쏟아지 나와가지고 다 이게 텔레비에서 이야기하고 법문하고 다 했어. 법문을 뭘 해? 중생들한테 법문을 하려면 중생한테 맞는 법문을 해야 되고 지금 이걸 들으라고 지금 내주는 매스미디어 같으면 국민들한테 하는 거잖아. 국민들 삶에 맞는 걸 해야지. 중직을 해서 되는가? 그렇게 하나도 못 알킨 거야.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딱 멈춰서 버린 거야. 지금이라도 내한테 남아갖고 있는 에너지를 바르게 서서 내 길을 찾아야 되는 길. 부모님이 내 길을 못 찾아준다라는 건 지금 또 우리 강의 듣고 공부해보면 알 수가 있잖아. 그러면 내가 노력을 해서 내 길을 찾아야 돼. 그 길만이 답인 거라. 그러니 내가 노력을 하면 어떻게 돼? 사회에서 많은 인연을 또 만나요. 그 인연들을 잘 만나기만 해도 내 공부는 돼. 공부 키만 가지고 있으면 만나기만 해도 내 공부는 저절로 되게끔 돼 있다니까. 왜? 내가 바르게 만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환경이 내한테 오기 때문에 나는 그 흡수하는 그것이 내 공부란 말이야. 근데 내가 내 고집을 부리고 내 방법만 자꾸 주장을 하잖아. 그럼 니한테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공부를 시켜줄 사람도 없고 어떤 환경이 나오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는 이제. 내 고집을 부리는 거는 네 것이 벌써 성립됐다라는 얘기인데 이 성립된 거가 이게 딱 굳어 있으면 어떤 환경도 여기 못 들어와. 그 내 공부가 안 되는 게라 요 가치가 있는 거지. 이제 우리가 아주 얄팍한 지식을 알고는 그래서 지식을 얄팍한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얄팍한 지식을 알았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고착을 시켜가지고 이걸 우리는 여기에다가 딱 묶어버린 거야. 이게 상식이거든. 상식에 갇혀갖고 아무도 못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내 인생을 못 살아. 상식의 인생을 살아야지. 이 상식은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만져갖고 만들어놨던 이 상식은 우리가 정해놓은 거는 이런 과거의 사람들 거예요. 현재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상식을 꺼낸 적이 없다니까. 과거의 거를 가지고 정보를 받으면서 그걸 갖고 상식을 만들어 놔버렸으니까 네 미래는 없는 거지. 상식에 갇혀가 살고 있는 거야. 이걸 깨야 돼. 그걸 깨려고 하니까는 본인들이 깰 수가 있나? 질량이 약한데. 그래서 선지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고정관념을 가진 이 상식을 깨주십시오. 선지식을 찾는 거예요. 근데 선지식을 만나 놓고는 안 깰라고 드는 거라. 네가 안 깰라 그래도 선지식의 말을 들으면 깨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진리를 만나면 깨진다. 진리는 선지식이 진리를 쏟아내는 것이지. 그러니까 진리로 가지고 너희들한테 맞게끔 지식을 바꿔서 내주니까 듣기만 해도 너희들이 깨지는데 안 깨지려면 듣지를 마. 들으면 깨진다니까. 깨지면 엄청나게 고마운 건데 이것도 깨지니까 붙들러 간다 이거. 붙들러. 그게 뭔 대단한 게라 또 붙들러 가네. 깨지면 깨지는 대로 가면 되지. 상식을 깬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일이 아니에요. 인류를 송두리째 뒤바꾸는 게 된다고. 이게 지금 우리 상식이 깨지고 세상에 보이는 게 달라야 돼.
그래야 미래 세상인 거라. 내 고집은 내 상식이에요. 저 사람 고집은 저 사람 상식이고, 이 사람 고집은 이 사람 상식인데, 이것들이 충돌하면 부딪히면서 우리는 미치는 거라. 지금 띵 받치가면 상식이 워낙 굳어가지고 받친 게 깨지지도 안 하고 그냥 서로가 이래.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듣기만 해도 받아들이지니까 내 상식이 무너지잖아. 일반 지식하고 진리가 그만큼 틀린 거에 질량이 달라. 그러니까 내가 들리는 대로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고, 들리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가면 되는 거야. 이해돼?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수행합니다. 바보는 수행을 안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보는 절대 수행하러 안 들어갑니다. 똑똑하고 똑똑한 놈이 수행을 들어가거든요. 수행일 들어갈 때 내가 수행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에서 천대받아가 수행 들어가는 거예요. 천대받아 쫓기난 거다 이 말이죠. 이걸 또 잘난 척 하면 되나요? 쫓기난 주제에 또 거기서 배에 기름기가 좀 돌면 또 잘난 척 합니다. 이게 네 판단이거든요. 상식이라는 건 말이에요, 일반적인 것이죠. 상식은 일반적인 겁니다. 내가 상식에 벗어나갖고 그렇게 잘났다고 살면요, 나중에 한방 충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가 죽으러 들어갈 정도로 충격을 받으면요, 너한테는 상식이 있느냐? 없어지는 겁니다. 충격을 받았을 때 너는 상식이 없어져. 일반인은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충격을 받은 놈은 상식이 없어져요. 요때부터 시작인 거죠. 상식이 없어졌으므로 잣대를 떼고 상식을 다시 만들지 말라. 네 못남을 지금부터 공부할 수 있느니라. 네가 지금 바닥 아니냐. 이제부터 공부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때 너 자신하고 싸우는 겁니다. 내가 조금 세상에 다시 나가서 잘난 척을 할 것이냐, 여기서 내가 죽었다, 이 각오로 네가 죽음 속에서 네가 네 자신을 다시 만질 것이냐. 제일 똑똑한 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네가 영리하고 똑똑하다면 여기서 너를 만집니다.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들 깨달으려고 그러는데,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한정대가 있는 사람이에요.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표가 나. 그 깨달을 사람은요, 태어났을 때 흙탕구두기, 진흙구두기에서 태어나고 그 속에서 꽃을 피우는 겁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좋은 환경이 심어지는 씨가 아니고, 아주 척박하다 못하는 그런 곳에 그다 던져놓고 키우는 거예요. 그걸 이겨나와야, 그래야 2차 코스가 되고, 이걸 또 이겨나와야 3차 코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주를 받아오는 사람이 늘 나오느냐, 천년에 한 명 나올지 말지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깨달으려고 그렇게 용을 써서 한 놈? 천년마다 한 번씩 나와도 이 사람이 공부를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가면 이건 또 없어지는 거예요. 또 천년을 기다려야 돼. 한 사람 깨닫는 사람이 나오게 하려고 한 번 실패하면 또 천년을 기다려야 돼요. 하늘 천수를 기다려야 되는 게, 또 이것도 또 실패하면 또 천년을 기다려야 돼. 그래 그분이 한 분이 오시는데, 이분이 한 분이 올 때는 이 세상을 바꿔놓고 간 게 표가 딱 납니다. 이 세상의 차원을 바꿔놓고 가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고 간 자리는 항상 표가 나는 거예요. 이름이 남지요. 영롱하게 빛나는 이름이 남지. 시대를 바꿔놓고 가거든요. 깨달은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발자국 딛는 데마다 표가 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고 가심을 후세들도 아는 겁니다. 그게 역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깨달지 못합니까?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걸 가르쳐 주지 않느냐. 내 모선을 찾아라. 내 모선을 찾아서 그걸 하나하나 조금씩 정리하면 너희들이 진리를 쏟아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니라. 그 진리를 흡수하면 너도 깨달은 자와 마찬가지가 되니라. 너의 모순이 있고서는 그 진리를 흡수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들이 고생해야 될 거를 그 사람은 몸수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 수행을 하게 돼 있고, 고생은 그 사람이 다 했으니 너희들이 스스로 할 필요는 없나니, 진리는 한번 쏟아지면 이것은 전부 다 같이 공유하는 것이니 내가 다시 진리를 찾을 일은 없다. 진리가 쏟아지면 이것을 꽃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모순이 있으면 진리를 주어도 소화가 다 잘 안 되고, 그래서 그 진리에 힘을 쓸 수가 없어. 조금만 내가 모순을 드러내도 그 진리의 힘은 엄청나게 네가 느낄 수가 있는데, 어째 내 거를 버리지 못하고 꽉 채우고 있느냐. 내 고집을 버려야 상대하고 동할 수 있느니라.
상대 뜻을 받아들이고 상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 진리의 기운을 받지. 그걸 받아서 세상은 빛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너희들은 상대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나를 위해서 살아갖고는 네 인생을 단 한 푼도 살 수가 없으니 상대를 위해서 살았을 때 너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 시대의 진정 상대를 위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걸 알고 나면 그런 걸 하나씩 이제 찾는 거죠. 질량이 있는 이 시대에 상대를 위하는 것은 그건 질량 있는 행위라야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내 고집, 내 아집을 버리기는 힘들겠지만 무언가를 세상을 우리가 바르게 공부하다 보면 이 아집이 아무것도 필요 없음을 알게 되고 그럴 때는 이게 버리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되도록 금기에 맞게 우리 국민이 이해되도록 가르쳐주는 자가 없었느니라. 우리는 다 같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전부 다 홍익인간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깨달으려고 너희들이 들 필요는 없느니라. 너희들이 깨달으려 그러면 지금부터 태어나고 다시 죽음 길로 다시 들어가면 그 어려움 속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시작을 하든지 지금부터는 안 돼. 이거는 우리 깨달음이다. 당신들 깨달음은 당신들 모선을 조금씩 정리하는 것만 해도 깨달음이 된다. 너무 매달리려고 들지 말고 내 모선을 조금씩만 파괴하면 된다. 그러면 내한테 조금씩 들어오는 진리는 엄청난 힘으로 작용된다. 그러니까 이제 깨달으려고 하는 거 버려. 아무나 깨달은 길로 들어갈 수 있는가? 내 그릇이 이만하면 이만큼 기운이 들어오면 이걸 잘 쓰면 되지. 그릇은 쪼매난 게만 이만큼 깨달으려고. 그래야 다 받으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 우리한테 아픔의 시련을 주는 것은 너를 공부시키는 겁니다. 우리 아픔의 시련을 줘갖고 공부가 된 자가 나오면 세상에 필요한 자가 되거든요. 내한테 조건을 나쁘게 줬다라고 해서 이걸 자꾸 원망을 하고 타박을 하고 뭔가 내가 불평을 하면 너는 두 번 다시 그 안에서 못 벗어난다. 너는 그러할 일이 있어서 그렇게 주노니라.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이걸 감사히 받아들일 때만이 벗어날 수 있다. 자연에서 내한테 주는 환경은 뭐든지 감사한 겁니다. 이걸 감사할 때만이 거기서 벗어난다.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사람은 사람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전부 다 자기에 맞게끔 환경을 준 것이니 그걸 감사하고 감사할 때 이것이 얼마나 내한테 소중하게 작용이 되는지 그때 알게 돼 있다. 그게 하늘에 감사하라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내한테 돈을 줬다고 금 줬다고 감사하다 하지 말고 어떤 환경을 준 걸 감사하게 여기고 이걸 받아들일 줄 아는 자. 앞으로 후천시대를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감사를 모르고 남을 위할 줄 모른다면 너는 엄청나게 힘든 삶을 이제 살게 돼 있다. 남을 위해서 사는 자는 너는 빛나게 살 것이요.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는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이다. 여기 후천시대입니다. 후천시대는 시작이 됐고 2013년도부터 후천시대 2012년까지 선천시대를 마치고 선천과 후천을 동시에 사는 우리는 인류를 바꿔놓고 가야 될 의무가 있다.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너가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 않았더냐. 조상의 얼을 빛내야 하고 저마다 소질을 갖추어가지고 안으로 자주 독립을 일으켜야 되고 밖으로는 인류 공영이 이바지할 때라고 그 코 올리길 때부터 채찍을 치가며 배우지 않았던가. 이게 홍익정신이고 홍익인간이에요. 이걸 몰랐지 그때는. 고생 끝났어요. 이제 홍익인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올 때 이 세상은 빛이 나고 밝아지고 우리가 고생하던 이 시절은 즐거움으로 바뀌고 고생 끝났어. 미래는 빛이 나는 시대를 여는 시대고 과거는 우리가 모질에는 채우는 시대고 이제는 누가 하든 안 하든 세상은 열어갑니다. 세상은 열어가는데 상관없는 사람한테는 안 열립니다. 조금만 노력해도 네 세상에 오는데 노력 안 하는 자에게는 안 간다. 근데 다 안 오느냐? 다 와요. 늦을 뿐이지. 노력하는 사람은 미리 공로자가 돼서 빛나게 살 것이고 조금 봐가면 나는 늦게 해야지. 그러면 조금 늦게 빛나면 되고 세상은 다 열어갑니다. 앞에 좋은 세상이 열릴 때 누구든지 따라가고 싶은 게 인간이기 때문에 다 가게 돼 있어. 그러나 선구자들은 먼저 기회를 받고 먼저 기회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용기 있는 자가 선구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지식하고 진리하고 뭐가 차이가 나느냐. 지식은 일반적인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고 그래서 지식을 많이 갖추게 되면
일반 상식이라는 게 정리가 됩니다. 일반 지식을 다 갖추게 되면 상식에 준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식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일반 사회 지식에서 최고로 올라가면 상식이 정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반 상식이 오늘날 이 사회는 나와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상식을 벗어나면 그때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데 문제는 상식대로 살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후천 시대가 되면 상식대로 살으니까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이 상식을 깰 수 있느냐? 우리가 왜 선지식을 기다리고 신패러다임을 기다리느냐? 신패러다임은 상식을 깨야만 신패러다임이 나오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라. 상식을 깨라 이 말이죠. 그걸 깨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회는 지금 상식으로 덮여 있는 사회라서 여기에 한 단을 못 넘어가면 홍익인간 후천시대를 살 수 없다. 이때까지 나온 지식은 모든 게 과거에 우리 선조님들이 전부 다 정리해 놓은 지식이고 그 방법으로 논리를 정리한 것이지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거는 정보지. 정보를 받았으면 이 사회 변하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이런 걸 잘 보면서 과거의 상식을 정해놓은 걸 깰 줄 알아야 미래를 열 수 있다. 스승님이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 법문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 강의를 지금 15분짜리 100개만 들어도 내가 가지고 있던 상식이 무너지네? 요겁니다. 일반 지식과 진리가 틀린 것은 일반 지식으로 정리해놓고 이 두껍게 강판으로 만들어놓은 이 상식이 무너진다. 진리를 접하면 상식이 깨진다 이 말이죠. 이래서 새로운 길이 열린다. 요게 진리하고 지식하고 틀린 겁니다. 일반 지식과 진리에서 우리가 쓸 수 있게끔 잘 정리해갖고 내주는 이 지식, 이거는 특수한 지식이기 때문에 내가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고 답이라고 챙겨놓던 이런 상식이 스스로 무너진다.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더 나은 삶은 절대 살 수 있는 그런 법칙이 없다.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인류 시작이 이제 되는 이 후천시대다 이 말이죠. 상식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그 상식을 넘어서야 된다. 이게 새로운 시대입니다. 근데 이 상식을 깰 수 있도록 우리한테 그런 가르침을 주어서 우리가 이 상식을 지금 이게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이때까지 안 됐던 겁니다. 이제부터 이걸 넘어서야 돼. 이게 정법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과거에 그는 논리로 갖고 정리를 해놨다고 해서 여기서 답이라고 머물러서는 안 되고 미래에 우리가 이끌고 나갈, 미래에 살아나갈 이런 법을 새로 정립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정법입니다. 자연의 법칙. 누가 이렇다 하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런 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살려고 하면 내 자신을 이제부터는 안 갖추면 절대 잘 사는 길이 없다. 우리 일반 백성들도 내가 갖추지 않으면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다 그러죠. 이 봉사라는 것을 개념을 바꾸라. 봉사를 쌀 갖다 주고 연탄 갖다 주는 게 봉사가 아니다 이 말. 물질을 갖다 주는 것은 봉사가 되지 않고 지식을 나누어야 봉사가 되는 것이다. 그게 수준이 약한 사람들은 아주 어렵게 삽니다. 지식의 질량이 약하면 어렵게 살아요. 이분들을 잘 살게 해주는 방법은 조금 나은 지식을 가르치고 이게 생각이 나아지면은 정확하게 잘 살게 돼가 있습니다. 자연이 다 해줍니다. 생각이 너무 질량이 낮으면 네 영혼의 질량이 낮은데 물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너는 그 물질을 다스릴 수도 없고 너가 이끌어 나갈 수가 없다. 운용할 수가 없다. 우리 이 백성들이 아주 어렵다고 해가지고 백성들한테 정부가 한 3억씩 줬다라고 합시다. 저 어렵게 사는 분들은 이분들이 1년 지나면 이 3억이 남은 사람이 몇 명 될까? 1년 지나면 저 어려운 백성들한테 지금 3억씩 줬는데 이게 3억이 보존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50%도 안 됩니다. 1년 지나면. 2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 10%도 안 됩니다. 3년 지나면 어떻게 되냐? 1%도 안 남습니다. 그런데 준다. 물질을 주는 게 도움이 된다? 넌 더 어려워집니다.
그게 내가 못 지키고 뺏기는 것만 가지고 내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거대로 뺏기고, 뺏기시면은 현혹돼 갖고 뺏겼을 까인가 배. 이제부터 싸워야 됩니다. 질량이 모자란 사람은 내 걸 뺏기고도 욕을 하면 싸워요. 싸우는 백성들이 많이 나오면 이 나라가 망해요, 안 망해요? 참 재밌는 겁니다. 이거 무시간대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나라님도 그건 해줄 수가 없다. 우리가 마음은 부자라고 하는 것이, 너가 세상에 모든 게 자신 있게 사는 사람은 항상 부자입니다. 마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재물을 가진 건 부자가 아니고 재물을 가진 거죠. 지식을 가진 사람은 부자가 아니고 지식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통틀어서 뭔가 가진 거를 부자라고 할 때 재물도 지식도 재주도 잘생긴 오행도 기운도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하지만, 원래 그런 거는 부자라고 안 그러는 겁니다. 많이 가졌다지. 사회가 부자라는 이름을 그렇게가 쓰니까 내가 이해가기 쉽게 하려고 그 말을 달아서 다시 해주는 거지. 그건 부자가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 부자는 네 자신이 부자라야 돼. 너 자신이. 어떻게 하면 진짜로 이제 요 근본 답부터 이야기해놓고 난 좀 풀어가 보자고. 근데 무엇이 부자냐? 이 사회를 바르게 아느냐? 너 자신을 아느냐? 인류를 아느냐? 이 대자연을 아느냐? 대자연은 너 거예요. 이걸 아는 자는 부자입니다. 내 자신이 부자라는 거죠. 대자연은 임자가 없고 누구든지 임자가 될 수 있는 게 대자연이에요. 자연의 힘은 임자가 없어요. 내가 쓰면 내게 되는 거고 너가 쓰면 너게 되는 것이지, 이거는 누구 앞으로 해놓은 게 없다 이 말이죠. 하느님 또 내보겠다 이러면 내 거예요. 하느님을 놔두고 누가 쓰느냐, 이게 하느님 힘을 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하느님은 자기가 힘 안 써요. 이거 좀 바르게 이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하느님은 자기가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천지 기운은 가만히 계시사 힘 안 쓴다. 인이 동하느니라. 요 말 안에 원래는 이 깨침은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천지 기운은 가만히 계시사 인이 동하느니라. 이 말 안에 모든 인류의 운행의 법도가 여기에 다 있고, 너가 누군지도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고, 이게 함축적인 한마디가, 이걸 깨치는 자가 깨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듣고 말은 아는데 이 안을 깨치느냐, 이것은 내가 갖춤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자연을 깨닫고 너 자신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갖고 있는 그 일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 것은 자연에 스스로 있고, 내 것은 이 사회에 있고, 모든 것은 이 사회는 임자가 없습니다. 나라도 임자가 없고 전부 다 임자처럼 보이지만 임자가 없다 이 말이죠. 모든 재물도 담당하고 가지고는 있어도 이거는 임자가 없는 겁니다. 이건 사회 거예요. 나라도 이 사회 것이고, 지구도 이 인류의 것이고, 지구 이 에너지 자체도 전부 다 이 자연에 스스로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를 갖추어서 이 자연을 만지고 쓸 수 있느냐, 기운을 쓸 수 있느냐지. 쓰면 너 거예요. 당장에 오늘 나가서 저쪽에 시청 앞에 가가지고 시청에 보니까 이 시설 얼마나 잘해놓고 들어가니까 잘해놨죠. 내가 쓰면 내 거지. 그거는 누구 게 아닙니다. 시민 것이고 나라 것이고 사회 것이고 우리 것이에요. 그걸 잘 쓰지 못한다. 왜? 내가 한쪽에 갇혀있기 때문에. 갇혀갖고 있으면 요 안에 낀 네 거라고 하기 때문에 밖에 건 네 게 아닌 게 되기 때문에 그걸 쓸 수 있는 지혜가 안 나온다. 이 사회는 전부 다 내 것이고, 내가 다 쓸 수 있고,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내가 어떻게 함에 따라서 그 힘을 내가 다 쓸 수 있는 것이지 누구 게 없다. 그래서 마음은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음은 자체는 부자인데, 자체는 부자 맞습니다. 풀어가면 마음만큼 부자가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은 부자지. 근데 네가 안으로 갇히는 만큼 작아지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마음은 큽니다. 마음이라는 이 에너지는 영역 자체가 크다. 왜? 천지인 3기가 빚어낸 에너지이기 때문에 영역이 크다. 대자연이 스스로 모든 후리볼토로 영역을 가질 수 있는 게 너의 마음 에너지다.
영역이 크기 때문에 자연에도 스스로 이 영역을 가질 수가 있고 너 자신 안에서도 영역을 가질 수가 있고 내가 이 마음 에너지가 내 자신 안에 있으면서도 대자연의 후리불토로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대자연은 너가 운영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인간은 너희들이 살면서 너무 안으로 들어가서 작게만 가져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큰 지혜를 열지 못하고 운용을 못하고 너희들이 쓰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것을 가지기 시작을 하면 네 것은 아주 작습니다. 내 것을 놓으면 세상이 다 내 건데 요거죠. 틀을 만들면 틀 안에서 내 것을 챙기면 틀 안에 것만 너 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 내 거, 다 너 거도 되고 누구든지 주인이 없는 게 세상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우리 홍익 인간들이 세상에 나오면서 당신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부를 해가야 되고 우리 마음의 영역을 치워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은 우리한테 달렸다. 내 자신한테. 요거 이제 이런 공부를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네 힘을 못 쓰는 것이지. 이 공부를 바르게 하면 네 힘은 무한하게 쓸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의 힘이다 이 말이죠. 인자 시작을 합니다. 인자부터 후천 시대는 인자 인본 시대라 사람이 힘을 쓰는 시대고 그러니까 사람이 힘 쓸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한 수련을 해야 된다. 이해갑니다? 상식의 기준은 정해져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지식이 어느 만한 용량이냐 따라 갖고 상식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지 상식은 정해져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항상 살아있어요. 내 잣대의 상식이냐 이 사회의 잣대의 상식이냐 여기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룹의 상식이냐 자기 집단의 상식이냐 이게 이제 전부 다 틀리지는 거죠. 상대하고 우리하고 지금 요 맞추어 갖고 상식이 나와야지 내 상식을 상대의 지금 환경이 안 맞는 데다가 들이다 대면은 이거는 상식에 어긋난 겁니다. 우리가 상식의 잣대를 잘못돼 버리면 상대하고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은 당신의 수준과 나의 수준에 맞추어 가지고 항상 변해야 된다라는 거죠. 살아 있어야 된다. 요것은 고정된 진리라고 보면 됩니다. 안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지된 사회가 돼버리고 우리의 상식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30년 전에 내놓은 거냐 30년 후에 지금 이걸 이야기할 때 이게 안 맞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별 상식이 항상 변동이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는 맞춰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일 또 변하니까 지식이 내일 변하듯이 우리의 사고가 내일 변합니다. 이제 상식의 잣대를 우리가 고정시키면 우리는 발전을 못하는 겁니다. 항상 상대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이 척도를 우리가 볼 때 좀 노동자의 상식이 있고 그 우리 지식인의 상식이 있고 우리 그 관료의 상식이 있고 여기 다 틀리단 말이죠. 이게 크게 나누면 이 사회에도 세 가지 상식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시대에 맞게끔 상중하에서 서는 상식들이 다 다르니까 내 자신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접하고 있느냐. 아래 사람을 접하고 있으면서 위에 사람 상식을 갖다 대면 안 되죠. 아래 사람이 맞는 상식을 갖다 댈 줄 알아야 나는 위 사람이거든요.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내 자신이 누군가, 상대는 누군가, 여기에 따라 갖고 내가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죠. 위 사람이 됐으면 아래 사람한테 이렇게 대하는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존경받지. 아래 사람한테 내 잣대로 갖다 대버리면 내 상식을 갖다 대버리면 소통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존경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갖고 지금 사회가 전부 다 뭐 이상하게 지금 만져지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상식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아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삶의 근기를 좀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회가 좀 돼야 되겠죠. 이해가 가나요? 아래 사람은 상식을 갖다 대지 마세요. 아래 사람은 상식이 없습니다. 나는 나에 맞게끔 살면 되지. 내 아래가 있다면 상식을 적용하십시오. 노동자라도 내 아래 사람이 있다면 나의 상식을 가지고 내 아래 사람의 상식에 갖다 대야지. 그러니까 상식은 아래 사람은 상식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상식적인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 없고 아래 사람은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다. 갖다 대는 거는 위 사람이 상식을 갖다 대는 거예요. 상식의 잣대라는 것이 위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할 때 갖다 대는 거지. 그러니까 아래 사람에 맞게끔 사회의 보편한 상식이 지금 이렇게 흐르는 걸 아는 거는 위 사람이 아는 거지 아래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동료들의 척도 갔을 때 여기서 상식이 있죠. 아래 사람이 위에다가 갖다 대는 상식은 없습니다. 위 사람들의 삶의 근기를 아래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위 사람의 상식은 우리가 갖다 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에 맞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되죠. 위 사람한테 우리한테 맞는 상식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시를 해 주십시오. 요런 거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요거는 말이 됩니다. 근데 아래 사람이 위 사람한테 상식되는 거는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요런 거 이제 조금 잡아놓으면 굉장히 우리한테 편리할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놓으면 굉장히 내 행동이 굉장히 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래 사람은 뭐로 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래 사람은 자기 아는 만큼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항상 사회 잣대로 갖다 댈 때는 위 사람들이 아래 사람들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얼마나 그 근기를 다스리내느냐, 여기에 사회를 운영하는 것이지, 아래 사람은 내 할 일을 열심히 하고 나의 환경과 같은 사람하고 여기에서 상식을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위로는 절대 논할 수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느냐 하면 국제사회하고 우리나라하고는 틀려요.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회주의, 또 이러한 이 자본주의, 이러한 국제주의가 우리는 창조 이래로 우리 민족으로 처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까지는 2012년까지는 우리가 국제 환경을 전부 다 갖다가 흡수를 한 거지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발휘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공부하는 중이었었지. 상식 같은 것들도 우리는 처음 접해보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온통 다 같은 우리 국민들이 처음 접해본다라는 얘기죠. 우리 민족만은 아래 사람이 지식을 갖추면 죄인이 되는 세상이었었어요. 새끼나 나가 크면 니는 죽으라는 거죠. 일이나 하다가. 그게 다지. 지식을 갖추고 니가 똑똑하면은 그건 죄인이 되는 세상이었었어요. 우리는 이게 벗어난 게 지금 몇십 년밖에 안 됩니다. 인류에서 단일 민족이 최고 잘 보존된 민족이에요. 국제사회에 우리가 접하는 게 지금 몇십 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국제의 문물을 인자 전부 다 썰어 마시고 있는 중이라 몇십 년 동안 이런 환경이 지금 우리한테 다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 가지고 베이비 부모들이 다 성장을 한 거죠. 그럼 우리 민족이 신분사에서 해방된 일대들이 베이비 부모들, 이게 이제 역사가 지금 새로 꾸며나가는 순간이에요. 상민, 신분 격차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배울 수 있고, 누구든지 이념을 토로할 수 있고, 사상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일어난 이 일대가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에요. 여기 일대들인데 뭘 우리가 했다고 지금 벌써 이런 상식을 잣대로 갖다 대가 인자부터 상식을 갖다 대는 법칙이 정리돼야 되는 순간이에요. 미래를 여는, 이제는 세상을 정리해서 이제 바르게 열어가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보고 성장을 할 때, 자랄 때부터 가르쳐 준 것이 있잖아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이 사람들이 배운 거예요. 그 먹고 살 게 없어갖고 보리개떡 하나 서로가 몸무가 환장을 할 때, 그럴 때 이 주입을 시켜 엄청난 사상을 지금 주입을 시키고 있는 거죠. 요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 갖고 이 나라가 변하고 인류가 변하는 이제 그런 순간이 지금 온다라는 얘기예요. 저마다 소질을 개발하고 또 이렇게 그 조상의 얼을 빛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다 가리킨 거거든요. 그래 안으로 자주 독립을 이룩하고, 이 소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잣대를 정리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회의 기준점을 정리를, 너희들 법칙을 너희들이 만들어서, 안으로 자주 독립을 이야기하는 거는 너희들 법칙을 만들어라. 국제사회가 써든 걸 가지고 들어온 거는 너 공부 자료고, 인류사에서 어떻게 살아나가는가를 우리가 전부 다 그걸 들다보고 이 자료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는 검토하고 우리는 흡수하면서 인류사회를 알아나가는 과정이고, 이거는 법이 아니에요. 국제사회의 법은 우리의 법이 아니고 아직까지 완성된 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완성되시면 이렇게 이동 안 해요. 우리한테 확 들어오지를 않아요. 인류사회에 서는 법칙들이 저거가 정해놓고 지금 사용하는 게 옳다면 이것이 그렇게 이동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국제사회가 서기만 하는 것이지 이동을 안 된다라는 얘기죠. 한 번 갔던 게 다시 돌아오고 그런 것도 없고, 우리의 법을 만들어야 우리는 속바꾸기 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상식도 우리의 상식을 인자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직은 상식이 안 나왔어요. 그때 맞게끔 우리가 이런 걸 상식이라고 하려고 들었던 것 뿐이지 아직은 상식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상식을 정할 수 있는 만큼 무르익어 있다. 요겁니다. 오늘날에 평균적으로 우리가 지식을 같이 갖췄다 보니까 지식인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 지금 서울대학 나온 사람 있죠. 그때 서울대학 나온 사람 다 같이 한 강당에 모아놓고 토론을 벌리면요. 전부 다 무식한 것처럼 보여요. 실력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 같이 공부를 해놔는 게 베이비 부모들이 전부 다 갖다 대놓으면 네가 옳고 전부 다 실력 차이가 안 나니까 텔레비에 나와서 이 사람들이 토론하는 거 보면요. 국민들이 한심해 보여요. 아까 들었는데 이 사람도 그 이야기하는 거 맨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막 싸우거든요. 국회의원들 앉혀놓으니까 맨 그렇고 그런 거야, 이게 지금. 툭 튀어나오는 게 없으니까 차이점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참 무식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상대들이 하고 있는 걸 간접적으로 듣는 우리는 듣는 순간에 벌써 다 알 만큼 커가 있기 때문에 모를 때는 그것이 대단한 건데 우리한테 던지놓고 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로 지식을 우리가 지금 흡수하는 게 그만큼 지금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체가 지금 임자정해야 됩니다. 임자정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앞에 질문할 때 풀어준 것이 법칙을 정확하게 풀어주는 겁니다. 나중에 안에다가 만지는 건 천천히 만지더라도 기준의 법칙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상식이란 3단계로 정리하면 되고 노동자 상식이 있어야 되고 중간에 지식인 상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관리의 상식이 있어야 된다. 이거 3단계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적용될 때 상식을 적용할 때는 위에 거를 갖다 대면 안 된다 이거죠. 윗사람이란 아래 사람을 알아서 윗사람입니다. 아래 사람 모르면 윗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래 사람 속속들이 알으라는 게 아니에요. 저쪽에 갖고 보리밥을 갖다가 뭐 어떻게 퍼먹는가 그것까지 알으라는 게 아니고 아래 사람들의 사는 이러한 그 기준을 알아가지고 그 아래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을 하고 사는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끌어 줄 수가 있죠. 아래 사람을 모르면 위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래 사람을 100% 아는 것이냐 30% 맥을 알면 70%는 그냥 그 안에 있는 거니까 30%는 내가 알아야 근본은 알아야 된다. 근본. 아래 사람과 나의 관계성의 근본 원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본을 알게 되면 내하고 내 아래하고는 30% 차이가 납니다. 어떤 질량의 방식이든 내하고 너하고는 30% 질량의 차이가 나니 그래서 위아래가 되는 거예요. 이게 30% 질량이 차이가 나는데 윗사람이 아래 사람을 뭐로 한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윗사람은 아래 사람을 뭐로 하는 게 아니고 아래 사람을 이해를 시켜서 이끌어가야 되는 게 윗사람이고 아래 사람은 윗사람한테 절대로 너 거를 옳다고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30% 떨어지는 사람 거를 주장을 내가 윗사람한테 지금 이게 맞다라고 달라들면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 한 단계 내려오면 30%, 내려오면 30%입니다. 이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일 위에 사람하고 제일 아래 사람하고는 만나서 교류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이끌어는 줄지언정 교류가 안 돼요. 대화를 해서 푼다? 이거는 아닌 겁니다. 중간하고 아래하고가 대화를 해가면서 맞춰가는 것이지 위에하고 아래하고 이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가 회장님을 직접 만난다든지 그 이끌어가는 그 우회를 직접 만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의 근기를 알고 너희들이 지금 만지지 못하는 걸 내가 알아서 이걸 잘 이끌어주는 게 지도자예요. 그래서 국민이 생각도 못하던 걸 이끌어주니까 감사한 거죠. 그게 윗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장님은 아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분이지 너희들 의견에 내가 맞춰갖고 이렇게 뭐 놀아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사장님은 사장답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언어는 아래 사람하고는 지적으로 틀린 거예요. 운용자는 경제를 투자해가지고 기업을 이끄는 사람은 이 마인드가 틀립니다. 운용자하고 월급 받아갖고 먹고 살라고 간 자하고는 이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어디다가 한 번에 갖다 대? 이는 원리를 지금 모르고 정리를 못 해줬던 겁니다.
네 방법대로 그래 네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내가 이 방법대로 가가지고 이게 회사가 무너지면 네 책임질래? 요래 되는 거예요. 윗사람이 끌고 가는 거는 지금 회사가 무너지면 내가 감당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잘못되면 너희들이 책임질 거냐. 윗사람은 내가 몰매 맞아갖고 책임져도 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잣대를 대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반 이 사회 상식들을 이제는 어떻게 잣대를 갖다 대가지고 어떤 상식을 우리가 논할 거냐. 이런 것들. 이렇게 평면 상식이 있고 평면 상식이 그거는 우리가 동료들끼리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의 상식을 우리가 적용할 때는 아래로 하는 것이고 아래 거를 잘 만져줘서 아래 거를 알고 하는 것이고 밑에서는 위에 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람은 위에다가는 절대 갖다 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상식의 이 법칙입니다. 윗사람은 아래로 내릴 때 내 걸 갖다 적용시켜서 아래다가 뒤에다 밀면 무식한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윗사람이 가추치를 못했다. 그러니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썩낸다 이 말이죠. 아래 사람이 내보다 질량이 떨어지니까 아래 사람인데 어째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썩을 내느냐고. 실력이 없는 거죠. 사회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안 풀리고 있는 이유가 내 자신을 모르고 서로가 싸운다 이 말이죠. 그 똑같은 사람이죠. 똑같은 데서 어떻게 발전을 하는 거. 지금 요래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